냉정과 열정 사이 8월의 크리스마스. 변두리 사진관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 정원. 시한부 인생을 받아들이고 가족, 친구들과 담담한 이별을 준비하던 어느 날 주차 단속 요원 다림을 만나게 되고 차츰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기억 속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네, 한석규가 부른 8월의 크리스마스였고요. 오늘도 냉정과 열정 사이에 권창욱 성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겨울이 다가오고 있긴 한데 네.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희가. 딱 시기적절하게. 네. 8월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쵸. 크리스마스와 가까워진 이 시점에 네. 이 영화를 봤는데 오늘 눈이 오는 지역이 있대요. 신기하게도. 그래요. 심지어 경북에 눈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충청도하고. 네. 예. 눈이 내리는데 서울은 오지 않고 있네요. 아직은 아직은 얼른 눈이 좀 눈 소식이 왔으면 없네요. 좋겠습니다. 뭐 눈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언덕에 있었거든요. 한참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서 뭐 여학생들 사이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남녀공학이었는데 이 학교를 우리 학교 3년 다니면 각선미는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하굣길에 네. 그날 하필이면 눈이 온 거죠. 겨울이었는데. 언덕이면 그 내리막길이라는가요?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정말 돌돌돌돌 하면서 내려가는데 하필이면 학교 매점 앞에서 제가 네. 미끌하고 와당탕하고 넘어진 거예요. 네. 다치진 않았는데 진짜 그때 얼굴에 눈을 덮었었으면 아마 3초 만에 녹아내렸을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자리를 황급히 네. 미끄러지든 말든 그냥 황급히 도망친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쪽팔려 죽겠네 이러면서. 아니, 왜 그 시절에는 그런 게 더 부끄러울까요? 그 시절에 아무래도 감수성 예민한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가 봐요. 저도 미끄러졌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주말에 결혼식장을 가고 있었어요. 네. 좀 먼 곳이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계단이 올라가는데 3개가 있더라고요. 3개의 계단을 밟고 버스를 탔고 내려야 하는 곳이어서 버스를 내리고 있는데 계단이 역시나 3개였죠. 근데 저는 여기서 내려야 되는지 모르고 왜냐면은 그냥 시내버스 같은 거였거든요. 네, 예. 무슨 정류장입니다 라고 하길래 여기서 내려야 되나 보다 하고 막 내리고 있는데 네. 계단이 첫 번째와 세 번째 계단이 그러니까는 다 온전히 있었어요. 네. 평평하게. 근데 가운데 계단은 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공간이 계단이 있었던 거예요. 계단이 그렇게 불규칙한 계단이 있죠. 네네. 있죠. 전 맞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내려갔다가 그냥 버스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버스 그 바퀴 공간에 더해서 예. 버스에 있는 계단 3개에 더해서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울 뻔했지만 예. 나이가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덜 부끄러웠나 봐요. 버스에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도 아프긴 막 태연하게. 아프고 예. 태연하게 일어나진 못했어요. 너무 너무 아프셔가지고. 예, 그 높이가 상당히 될 텐데, 그러게. 내리고 나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무릎이랑 여기 손목이 다쳐가지고 굉장히 화끈화끈거리고 있어요. 사실은. 멍이 심하게 들었거든요. 어떡해요. 여러분 버스에서 내리실 때 조심하시고요. 예. 급하게 내린다고 계단이 반쪽만 있는 거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내리면 안 됩니다. 붉은 늑대님께서도 전주도 아침에 살짝 눈이 날렸다고 하시네요. 지금 호남에도 눈이 내리나 봐요. 와, 그러면 일부 신기합니다. 지역에? 오늘 이 영화에 대한 예.
이 영화랑 좀 잘 어울리는 날씨예요. 아, 그러게요. 크리스마스 일단. 네. 네. 아, 그리고 저 라디오 배보가 나가는데 거기서 네. 저희 대경 한마당 행사가 3시라고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2시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점심때부터는 제대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약간 저희 눈 얘기하다 보니까는 네. 샤스타데이즈님께서도 하나 올려주셨어요. 아, 초등학교 때인가 주머니에 손 넣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얼음판에서 쭉 꽈당. 아이고야. 옆에 버스가 신호대기로 서 있고 정말 완전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미끄럼 공포증이 생겼답니다.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네. 저는 지금 나이 되니까 덜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운 것보다는 어릴 때 넘어지면 아픈 것보단 부끄러운 게 더하고. 맞아요. 아픈지는 모르고 일어나죠. 예, 나이 들고 나서 넘어지면 부끄러운 것보단 아픈 게 더하죠. 아픈 게 더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8월의 크리스마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신파극 구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네. 신파 부분만 싹 드러내니까 굉장히 담담한 필치로 담담한 어떤 영상으로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쵸. 근데 보는 사람들이 가슴이 찢어져요. 보면서 억장이 무너져요. 저희가 사랑 얘기를 하면서 늘 매주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저도 네. 좀 손에 꼽히게 슬펐던 영화인 것 같아요. 담담했기 때문에 더더욱.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었나. 지난주는 담담했음에도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예. 이번엔 담담한데 슬픈 얘기였고 네, 너무나 슬픈 얘기였어요. 정말 뭐 수식어 뭐 그런 것들 다 떼어낸 느낌 아니었나요? 영화 자체가? 네.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과장된 감정도 없고 보면은 당연히 있을 법한 이야기들인데 여기서 한석규 씨가 연기한 그 정원이라는 그 캐릭터가 네. 자기의 죽음을 너무나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네.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끔 뭐 비디오 제대로 못 다루는 아버지한테 짜증도 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진짜 좀 짠한 장면이었어요. 그냥 그것도 현실적이고 그것도 굉장히 담담했고. 그렇죠. 아무튼 저도 재밌게 봤고 우리 성우님도 재밌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8월에 크리스마스 얘기하는데 눈 사진이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색다르네요. 지금 막 찍은 따끈따끈한 눈 사진이라고 여기 눈이 쌓인 사진도 큐브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눈이 오는구나. 예. 서울도 올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근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 더 추워진대요. 어쩌면 서울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눈을? 오히려 너무 추우면 네. 눈이 안 와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추우면 눈이 안 옵니다. 적당히 추워야죠. 영화 속에서 이번 영화에도 역시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랑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이 중에서 다른 거 다 떼고 이 장면이 참 기억에 남는데 정원이와 다림이가 여자 주인공인 다림이와 그리고 남자 주인공인 정원이가 만나기로 했는데 극중 정원이 역할의 한석규가 나오질 못해요. 만나기로 한 날에. 쓰러졌죠. 그때. 네. 병이 그렇지만은 악화돼서. 다림이는 그걸 모른단 말이죠. 예. 더군다나 지금처럼 핸드폰이 막 활발하게 사용되던 때도 아니었어서 영화 속에는. 그렇죠. 그리고 다림과의 만남을 아마 그 가족들도 모를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랬으면 쓰러졌다. 막 이런 연락도 해줬을 그렇죠. 있을 그러지 텐데.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핸드폰도 없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다림이가 굉장히 속상해하는 장면이 있어요. 왜냐면 사진관에 막 돌도 던지고 왜 없냐고 돌멩이를 훅 던지잖아요. 성질 못 이겨가지고. 아유, 무섭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더 화냈을 것 같은데 밤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기다렸을 것 같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 돌멩이를 던지는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될 때 만나기로 했는데 뭐 나오는 시간이 늦는다거나 혹은 연락이 안 될 때 남녀는 어떻게 느끼는지 참 궁금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게요. 저는 네. 말씀드린 대로 돌멩이가 이해될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엄청 힘들고 요즘 드라마에서 보니까 어제였나요? 어제 주말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자 쪽 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되면서 여자애가 그 남자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막 아르바이트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자신을 바쁘게 놀린다고 해야 되나? 내가 바쁘도록 계속 하더라고요. 집안에만 있으면 그 남자만 생각나고 연락이 되지 않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니까 스스로가 바쁘려고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잊으려고. 아르바이트하고 좀 그 상황이라도 좀 잊어보려고. 네, 그렇게 하던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막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거나 예. 혹은 뭐 돈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뭐 필요한 걸 사러 나간다거나 좀 뭔가 다른 일이라도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작동하겠죠. 네,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책은 못 읽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책이 글자가 눈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걸 하면 책 같은 걸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못 할 것 같고 막 바쁘게 돌아다닐 것 같은. 저 밥도 입에 안 들어가는데 책이 어떻게 눈에 들어와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여자 네. 입장에서는 제 여자 입장 중에서도 제 입장은 그런데 우리 네. 성우님은 남자시잖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연락이 안 되면은 특히나 하루 이상 연락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맞아요. 같은데 살짝 언급은 해주셨어요. 예, 그게 다행히 별일 아니었거든요. 뭐 집안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네. 애가 좀 실수가 많아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괜히 연락이 안 되면 무슨 일 있나 걱정이 되거든요. 맞아요. 뭐 잊어버리려고 뭐를 하려고 해도 손에 뭐 제대로 잡히는 게 있어야죠. 핸드폰만 손에 잡고 있죠. 예, 계속 이것만 들고 언제 연락 오나 이러고 있지. 다른 게 뭐 컴퓨터로 뭐를 해봐도 안 되고 음악을 들어도 음악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맞아요. 심지어 제가 진짜 취미다운 취미를 할 수 있는 게 베이스 연주하는 건데 그걸 잡고 있어도 집중할 수 있는 걸 하더라도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그 순간엔. 전 또 순간 떠오른 건데 청소가 도움되는 것 같아요. 청소요? 네, 청소하면서 막 계속 바닥 닦고 먼지 닦고 또 빨래 돌리고 막 이러면은 예. 생각 안 나는 것 같아요. 뭔가 단순 반복 작업 같은 맞아요. 그 순간은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 일이 끝나게 되면요. 한층 더 걱정이 크게 찾아오더라고요. 이건 남자나 여자나 비슷하네요. 서로 연락이 비슷하죠? 안 되면 예, 연락 안 되면 걱정되는 거는 인지상정이에요. 걱정을 첫 번째로 하고 예. 그리고 뭐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예. 여자인 그것도 제 경우에는 뭔가 바쁘게 뭔가를 계속한다 이런 네. 거고 우리 성우님도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다고 해주시네요. 걱정이 처음에는 걱정이 되죠. 무슨 일 있나. 나중에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걱정이 짜증으로 넘어가고 순간 거기서 더 나가면 분노가 되죠. 돌 던질만 하죠.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싸워서 연락 안 할 때는 어때요? 싸워서 만약에 다퉈서 연락을 하지 않는다. 제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예, 싸워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없었고,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싸워서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더 사랑하는 쪽이 손해를 보죠. 먼저 연락을 하게 되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성우님은 아직 그런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보통 남자들은 그렇대요. 자신이 화가 풀릴 시간 혹은 약간의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냅두면 누그러지는 게 남자들이에요. 냅두면 누그러져요. 그런데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사이에 막 계속 연락을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나 때문에 화났니? 뭐 때문에 화났니? 뭐 아니면은 너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지금 싸우는 거잖아. 뭐 이러면서 계속 뭔가 대화로 빨리빨리 풀어가길 원하는 게 또 여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남자는 짜증이 나죠. 그쵸. 남자는 혼자 있고 싶은데 나한테 계속 좀 생각할 옆에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게 옆에서 되는데 계속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남자들이 입을 닫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됐어 이래버리고 예 됐어 이래버리고 그냥 귀찮은 듯이 이야기하고 네. 여자랑 남자 뭐 대화 같은 거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상황들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예, 뭐 여자도 할 말이 있고 남자도 할 말이 있겠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막 예를 들어 좀 막 여자는 들어줄 사람을 원하고 남자는 얘기를 들어줄 혼자 사람? 남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자는 네. 공감해줄 사람을 먼저 찾고 보통 이렇더라고요. 남자는 해결책을 먼저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문제 역시 뭔가 해결을 내리려고 하는 예, 그 생각할 문제조차도 시간을? 뭔가 해결을 내리려 하는 그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공감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고 먼저
문제 맞아요. 해결 이전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는 아무리 화가 나도 여기 하늘 아라빠님께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화났다는 거야. 아, 오빠 우리 헤어져 막 이러면서 헤어질 생각도 없으면서 이런 말들을 막 툭툭 던지는 거죠. 남자가 뭔가를 말해주길 기다리면서. 그렇지만 남자는 말을 안 해요. 예, 남자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얘기하면 않습니다. 진짜로 헤어지자는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경우 이 말을 들으면 진짜로 이별을 준비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자들이 헤어져라고 말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나 좀 잡아줘 라든지 나 화 좀 풀어줘 뭐 이런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스마트폰 어플 중에 여자어 사전이라는 여자어 사전이라는 그런 게 있겠어요. 요즘 SNS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요. 네. 시험 문제 푸는 게 있더라고요. 매달 한 번씩 나오는 것 같던데 뭐 이를테면은 저는 며칠 전에 본 게 이거였어요. 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주말에 만난 거예요. 네. 그런데 약간 오후에 만났나 봐요. 그래서 만나서 냉면을 먹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9시가 다 돼서 여자친구를 집으로 보내고 여자친구가 집으로 보낸 지 1시간 뒤에 1시간 뒤에 남자가 헤어지자고 문자를. 아니 1시간 뒤에 남자가 잘 들어갔냐고 안부 인사를 전했는데 여자친구 헤어지자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요? 하고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 그거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도저히 저도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내놓으니까 답을 모르겠던데. 예. 그래서 제가 검색을 열심히 해봤죠. 네네. 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뭐라고 나왔어요? 일단 여자친구가 냉면만 먹은 거에 화가 난 거죠. 뭔가 돼지갈비를 먹든지 고기를 먹고 냉면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식사가 허술했다. 네, 일단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네. 두 번째는 여자친구가 집으로 가는데 데려다 주지 않았죠, 일단은. 네. 그것도 있고 여자친구가 집으로 가는 1시간 동안 한 번도 문자하지 않고 잘 갔냐고 이것만 확인을 한 거죠. 도착할 시간쯤 돼서야 연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어디 가고 있니? 뭐 잘 가고 있니? 뭐 오늘 뭐 일찍 헤어져서 미안해. 뭐 이런 문자 같은 거 하지 않고 잘 들어갔니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닐까 하고 올라온 분이 있었는데 그게 답이 정답일 것 아닐까 같았어요. 아마 정답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때 여자분들한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당신의 남자친구는 궁예가 아니에요. 관심법을 못 하나요? 그러니까요. 원하는 게 있으면 직접 말로 하세요. 예. 당신의 남자친구는 궁예가 아닙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직접 말로 하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단순하고 둔합니다. 예. 네, 맞아요. 여자들은 약간 돌려서 말하는 언어 습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머 이거 예쁘다 이거는 이거 사줘 얘기예요. 남자들은 돌직구로 말하지 않으면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일반론이지만 보통 그렇다는 거죠. 어느 정도 뭐 연애 경험이 있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촉이 있죠. 예, 뭘 원하는지. 하지만 뭘 원하는지 알고 싶으면 뭘 원하는지 자기가 전하고 싶으면 직접 말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어쨌든 내 언어를 이 상대방이 남자든 여자든 내가 하는 언어를 이 상대편이 알아듣기를 100% 알아듣기를 기대하는 건 사실은 좀 무리인데 말도 안 되죠. 연애에 있어서 약간 그렇게들 하기 때문에 서로의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당연히 알아들어 주려니 당연히 내 마음을 알려니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아휴. 같은 동성끼리도 서로 마음은 몰라요, 100%. 형제도 잘 몰라요. 저도 제 동생 잘 몰라요. 근데 이성끼리 오죽하겠어요? 맞아요. 예, 쌓인 게 있으면 말로 풀고. 힘들긴 하지만 이래서 연애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렇죠. 우리 검은별님께서는 남자는 가끔 동굴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고 화성남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 여자에서 봤다고 그러시네요.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동굴에 혼자 들어가서 자신만의 사색을 하고 나올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 그거 본 적 있어요. 저도 이 책을 봤는데 네. 동굴에 들어갈 때 여자가 계속 막 쪼잘쪼잘쪼잘 대구면서 언제 와? 뭐 당신 왜 이래? 나한테 화난 거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던지면 동굴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동굴에서 돌아왔을 때 잘 갔다 왔어라든지 이렇게 반겨줄 수 있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도 동굴에 들어갈 시간이 좀 필요로 하나 봐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저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걔가 정말 화가 났을 때, 뭐 저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닐지라도, 네.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면은 잠시 자기 좀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냥 잠자코 그렇게 따라 하죠. 맞아요. 약간 사실 뭐 남자만이 동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자도 필요할 텐데 서로 배려해주고
남자의 경우에도 자기 이야기에 공감해줄 사람을 먼저 찾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일반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일반론이긴 하고 그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돌멩이 던진 건 요 정도까지 하고요. 네. 다음 사랑 얘기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그 장면도 기억에 남았어요. 예전 자기 여자친구 지원인가? 네, 영화에서 딱 2번 정도 나오던데 네. 2번이었던 것 같은데 우연히 만났을 때랑 한 번은 사진관으로 찾아오지 않나요? 맞아요. 한 번 사진관 찾아오고 네네. 우연히 그 스쿠터 타고 가는데 네네, 마주치고 맞아요. 한 2번 정도 영화 속에서 마주치는 것 같았어요. 옛 연인과. 왜 헤어졌는지는 묘사가 나오질 않아요. 남자에게는 도대체 뭐 옛 여자친구라든지 혹은 그게 첫사랑이라면 의미가 도대체 어떻길래 몸이 좋지 않으면서도 몸이 좋지 않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네. 살고 있으면서도 몸이 좋지 않다던데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이 나 멀쩡해. 엄청 괜찮아 막 이러면서 막 과장해서 라고 물었을 때 야 나 멀쩡해. 이러잖아요. 네, 과장하면서 막 말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옛 애인 혹은 옛 사랑한테 나 지금 잘 지내라고 이런 모습을 보이려는 건 남자나 여자나 좀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잘 산다고 할 것 같아요. 나 엄청 잘 살아 지금. 너무 행복해. 정말 행복해.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애증 관계인 거죠. 구여친, 구남친과는 어떤 관계로 헤어졌건 간에 애증 관계인 거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오래 지나게 되면은 뭐 감정이 희석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떠나고 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응어리로 남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 성우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람 앞에서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던 사람, 그나마 나의 부분 편린이라도 알고 있던 사람한테 자기 약한 모습은 보이기 싫은 거죠. 그건 남자나 여자나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건 남녀가 좀 비슷하네요, 역시. 네, 저도 그렇거든요. 진짜 예를 들어 예전에 사귀었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이라도 좋아했던 사람 앞에 만약 제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허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자, 나 이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어. 너 아니라도 괜찮아. 맞아요. 너 없이도 나 잘 살아. 막 이런 거. 네. 너 아니라도 괜찮아. 보란 듯이 애인도 사귀고 있어. 맞아. 네. 이건 남자랑 여자는 비슷한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초등학교 동창회 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런 곳에 가서도 혹시 초등학교 때 풋사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 어떤. 약간 잘 살아보다는, 여전하구나. 뭐 이런 모습?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진 않으세요? 변함없는 모습이요? 맞아요. 너 왜 이렇게 늙었니? 내가 좋아했던 애 맞아? 뭐 이런 느낌을 상대방이 갖게 하기보다는, 너 여전하구나. 뭐, 여전히 멋있구나. 혹은 여전히 예쁘구나. 뭐 이런 소리 같은 거는 어떠세요? 남녀. 글쎄요. 뭐, 저 초등학교 때 별로 좋은 기억들이 별로 없어서요. 별로 좋은 기억들이 없어서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도 사실 초등학교 동창회 같은 거 나가본 적이 없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예, 혹시나 중학생 때는 한번 나가봤나? 예, 혹시나 친구들 중에 이걸 듣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뭐, 이야기는 해주고 싶은 게, 뭐, 나 이렇게 살고 있다고. 예. 성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네. 나 역시도 내가 성우가 될 줄 몰랐다. 예.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간 사람,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이게 연인이든 연인이 아니든, 연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옛 직장 동료, 혹은 옛 애인, 아니면 옛 친구, 이런 사람들 앞에서, 너 없이도 잘 살고 있어. 문제 없어. 나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보여주고 싶은 건 남자나 여자나 비슷한가 봐요. 네, 좀 방어적인 심리긴 하죠. 네. 맞아요. 그런 방어 심리도 있을 수 있겠네요. 종암동 조합원님께서 제가 아까 말한 연애 능력고사 이거 올려주셨어요. 주관식 다음을 읽고 여자가 화난 이유를 쓰시오. 네. 응남과 응녀는 일주일 만에 데이트를 한다. 저녁으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냉면집을 갔다. 냉면을 다 먹은 후 커피를 마시고 밤 9시에 헤어졌다. 1시간 뒤 응남은 응녀에게 잘 들어갔냐고 카톡을 보내고 응녀는 화가 나서 카톡을 읽고도 답을 하지 않는다. 응답하라 연애세포라고 돼 있네요. 헤어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4개를 이렇게 정리해 주신 애국보수님이 계신데 네. 여자가 화난 이유. 여자가 화난 이유. 1.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2. 자주 못 만나는데 냉면 먹고 커피 마시고 바로 헤어져서. 3. 바래다 주지 않아서. 4. 헤어지고 나서 바로 연락하지 않아서. 이거 다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네, 정확히 하신 것 같아요. 야. 저도 이거 답이 뭘까 싶어가지고 막 블로그 같은 데 찾아봤거든요.
답변은 함께 올라와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뭘까 싶어서 막상 이렇게 글러보니까 여자인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다 정답이신 것 같아요. 무려 이유가 4개였어요. 포인트가 4개였어요. 뭐 남자에게도 촉이 필요하겠지만 네, 여자에게도 남자는 단순하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미리 깔고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배려가 필요하다면 미리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네, 미리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거를. 맞아요. 남성분들 중에서도 단순하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인간관계 같은 데 예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약간 여자가 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서로 약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서 여자 쪽이 둔한 경우면 네.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남자가. 쟤는 진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남녀만의 딱 정해진 문제는 아니겠지만 좀 단순하고 예민하고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남성분들이 단순하긴 하지만 네. 그렇죠. 여자분들이 여기 응답하라 연애세포처럼 예민하시긴 하지만 예. 근데 저 같아도 화났을 것 같네요. 이건. 이 남녀의 어떤 심리를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한참 동안 답이 없잖아요. 남편이. 아니 자기 남자친구가 한참 동안 답이 없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그럼 여자가 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기분이 나쁜가 뭐 때문에 그렇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보니까 한 30분 가량 동안에 네. 이별까지 준비하게 돼요. 여자는. 맞아요. 예. 근데 30번에 헤어질 생각 다 하거든요. 예, 실제 남자가 그때 하고 있었던 건 리그 오브 레전드였다는 거예요. 게임이죠. 저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네요. 무슨 강의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롤 하다가 져서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빠서 답이 없었던 건데. 근데 여자는 그 30-40분 동안에 이별을 준비하게 된다고. 맞아요. 예, 어떤 분이 그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조금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남자분들은 멀티가 안 돼요. 게임할 때 문자 보내는 거 안 되죠.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여자들은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여자 쪽의 멀티태스킹이 훨씬 더 발달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30분 안에 헤어질 생각 한다니까요. 여자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전에는 내가 보내면 즉각 대답하던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헤어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잭님이 아주 재미있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네네. 세계의 대결. 오빠 믿지? 대? 오빠는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 왜 화났는지가 몰라가 더 센 것 같아요. 왜 화났는지. 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 결혼식장 지난주에 갔다 그랬잖아요. 네. 갔는데 거기서 학교 선배를 만났는데 네. 여자친구가 왜 화났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해도 나는 지금 당장 결혼하자고 말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고백을 못 하겠다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막 이런 말 했지만 왜 화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화났는지 알아볼 테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더라도 단편적인 것들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쵸. 거기서도 저희들은 왜 화났는지 찾을 수가 없었죠. 도대체 왜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자는 제가 봐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참 어렵네요. 복잡한 생물입니다. 하늘 아라빠님께서는 최소한 얼굴 보고 헤어집시다 하고 카톡 캡처해서 올려주셨는데 오빠 왜? 나 그동안 생각해봤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 제 생각에 이건 10대 같아, 10대. 10대 애들이 이렇게 많이 헤어지더라고요. 심하게 시크하네요. 요즘 SNS의 발달이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관계가 꼭 맥도날드 햄버거 마냥 맞아요. 일회용이 만나는 되거든. 것도 쉽게 만나고 네. 헤어지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만 만나자. 응. 이렇게 된다는 거. 예. 한우라라빠님께서 잭님의 글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들도 자기가 왜 화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 화났는지 그냥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쌓이고. 예, 공감해주길 바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여자들이 너무 어리광을 부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뭐 꼭 여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게. 왜 화났는지 몰라? 이러면 너무 어려운 질문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나 남자한테. 어려운 질문이고 어떻게 들으면 남자들에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유치하다고.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화났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왜 그 대답을 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그죠? 저는 반대의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왜 하는지 몰라? 그래서 몰라. 이렇게. 제가 좀 둔한 편인가 봐요. 우리 신감자 서현님께서는 왜 하는지 몰라? 이거 너무 막연해요 하셨어요. 막연할 수 있죠. 그쵸, 정말 모르는 거죠. 잘못한 게 있으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서로 감정만 상해버려요. 감정만 상해요 이래가지고는. 예, 절대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하는지 절대로 말해주지 않죠. 절대 말 안 해주죠. 여자들은 잘 말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말해줍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말해주지 맞아요. 않아요. 어떤 자존심 내세우다가 관계 파탄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연락 안 해서 여기 돌멩이 던지고 왜 연락이 안 되냐면 핸드폰 붙잡고 있으면서도 화는 나고 이 남자가 왜 연락을 안 해? 이러면서 또 화가 나고. 그렇죠. 자기가 먼저 연락하기는 왠지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헤어질 생각하고 여자들이 참 복잡하네요. 예, 관계는 근데 그 자존심 승부가 아니에요. 서로를 아껴준다면 서로의 자존심은 살짝 꺾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할 일도 적어지겠죠. 우리 담덕님이 왜 화났는지 몰라? 라고 부르면 내가 네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이럴 땐 나쁜 남자가 돼야 합니다. 이러는데 싸움에 불 붙이시는 거예요. 이거는 불에 기름 붓는 걸지도 몰라요. 예.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던져보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 왜 화났는지 몰라? 이럴 때,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아니면, 무조건 안다고 하시는 건 어때요? 알아. 네 맘 다 알아. 이러면 좀 공감받는 것 같아서 여자분들이. 그러면 도로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맞네요. 그렇죠. 무섭네요. 그래서 검은별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해석 불가 3대 여자. 뭐 잘못했는지 말해봐.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이러려고 나 만난 거야? 라고. 이러려고 나 만난 거야,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남자한테 헤어지라고 떡밥 던지는 거예요, 이건. 네. 어렵습니다. 우리 왕싸가지님께서 남자는 단순해도 정말 너무 단순해요. 여자가 한마디 하면 말뜻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설명도 필요한데 여자분들이 남자를 사랑한다면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또 설명을 해줘야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 대결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요. 사랑한다면 하지 마세요 하고 남겨주셨네요. 왕싸가지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자분들이 약간 인내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둔한 그런 인간관계에서 좀 둔한 부분을 세심한 부분에 여자의 감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시고 싸울 때 왜 화났는지 몰라? 이럴 때 내가 네가 하는데 어떻게 알아?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이런 말보다는 알지, 다 알아. 막 여자의 심리에 어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여자의 심리에 좀 더 이해하려고 다가갈 필요도 있죠. 남자가. 예. 여자의 경우는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남자는 궁예가 아닙니다. 라는 거. 예. 온만이 반매홈 아니에요. 이거 웃긴 것 같아요. 우리 쟁님이. 네. 여기 한번 보셨나요? 오빠는 내가 왜 화나는지 몰라? 라고 하면 남자는 너는 내가 왜 모르는지 몰라? 라고 다시 물어보면 반문하네요. 여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남자가 됐어. 라고 하면 여자분이 할 말이 없다고. 이러면 웃으면서 화났던 게 풀릴 것 같아요. 네. 좀 그냥 웃겨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영화 속에 있었던 다른 얘기로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질문을 좀 더 준비했는데 질문할 걸 깜빡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한석규의 옛 여자친구 얘기를 잠깐 해봤었는데요. 네, 우린 옛 애인한테 나 잘 살아라고 하고 싶지만 실제로 옛 애인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영화 속에서는 약간 그렇더라고요. 옛 애인을 다시 만났을 때 불행해 보이고 또 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본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도 어떤 옛 애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걸 보면은 네. 그거 저는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그냥 나 떠나서도 좀 잘 좀 살지 이게 뭐냐. 맞아요. 뭐 하는 거니 너 지금? 이런 생각이. 나 떠나고 화가 먼저 날 행복한 것 남자 만나야지. 또 나를 그렇게 보란 듯이 떠났으면은 이런 애증 관계니까 일단은
좀 그런 게 남아있어. 응어리도 남아있고 하니까. 이런 느낌일까. 좋은 말은 안 나오겠지만, 속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죠. 아이고, 이 멍청아. 나를 그렇게 보란듯이 떠났으면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이게 맞아요, 뭐냐, 맞아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나쁜 남자였건, 나에게 엄청나게 상처를 줬던 남자였건, 엄청나게 좀 그럴 것 같고, 나에게 조금 상처를 줬던 남자나, 혹은 착한 남자였다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엄청나게 상처를 준 남자였으면, 인과응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상처를 준 남자였으면, 정말, 여자의 경우에도 정말 엄청나게 상처를 준 여자였으면, 그래,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니가. 고소하다! 막 이럴 것 같아. 차라리 그랬을지도 모르죠.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의 경중에 따라서 네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날 떠났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들은 그렇게 욕을 하더라도 네. 마음속 어딘가에서 할 것 같긴 해요. 나랑 행복하지. 왜 떠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고생이냐. 그 고생이냐 뭐 이런 거. 예. 그런 생각 들 것 같네요. 이것도 역시나 남자 여자는 비슷하네요. 뭐 기본적인 심리가 사람의 심리라는 게 아무리 성별이 다르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날 떠나서 행복하길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지만은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본다면은 그래도 슬퍼질 무너지진 것 같아요. 않았으면 좋아.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삶이 무너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반장님께서 진짜 멋진 글 올려주셨는데 오, 제가 와이프에게 오늘의 명언입니다, 이거. 예전에 연애할 때 자존심은 스스로 지키면 고집이 되고 옆에서 지켜주는 게 진짜 자존심이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명언입니다. 명언이에요. 진짜 명언입니다. 와. 옆에서 지켜주는 게 진짜 자존심이다. 그렇죠. 어디 가서 막 자기 애인 욕하고 자기 남편 욕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자기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자기 아내 욕하고 자기 여자친구 욕하고 이거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결국은 자기는 그런 여자랑 사귀는 사람, 그런 남자랑 사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뭐 잘못한 점이 있다, 그렇더라고 해도 둘은 싸울지 몰라도 상대방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게 자기 얼굴에까지 먹칠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들의 친구들을 만나러 남자친구가 왔을 때는 네. 여자친구를 좀 더 이렇게 치켜 세워준다고 해야 되나요? 여자친구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남자분들이 보통 해주려고 하고 여자분들도 나도 사랑받고 있어라고 내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고 반대로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나러 여자들이 간 자리에서도 네. 보통은 내가 남자친구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있고, 공경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네,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존중이 기반된 어떤 관계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죠. 맞아요. 예. 그래야 하는데, 약간 서로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여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만약에 같이 한다거나 친구들이 막 놀리잖아요. 얘는 예전에 막 고등학생 때 막 이랬어요. 막 코찔찔이었어요. 별명이 이럴 때. 막 같이 옆에서 웃으면서 지금도 코올려요. 막 이러면 남자친구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진짜 쪽팔리겠죠. 아니, 얘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친구들 나를 깎아내리지? 처음 소개해준 자리인데, 네. 나한테 좀 맞춰주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들 것도 같습니다. 네, 그죠. 이런 것도 역시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맞아요. 내가 이 입장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 입장이면 어떨까 하는 거. 예. 가을거진님께서는 우린 남자 둘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수께끼는 여자인데도 어려워요. 이런 거 검색하다 보면 남편이랑 여자들 왜 그래? 이러고 욕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성향이 약간 남성스럽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성향에 가까울 수도 있죠. 그런 여자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네끈자님께서는 외로움과 서운함의 표현이 서툴러서 화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삐진 것 같이 행동한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거를 직접 말하기는 좀 그렇고, 나 외로워 좀 섭섭해, 당신한테. 맞아요, 이런 얘기 맞아요.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일부러 화낸 것 같이, 일부러 삐진 것 같이, 이렇게. 맞아요.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딱 냉면 먹고 집에 바래다 주는 것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가는 내내 문자도 안 하고 이러면 나 지금 이 사람이랑 사귀는 거 맞아? 외로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죠? 그래서
카톡의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은. 그쵸? 그분 강의에 나왔었죠. 있습니다. 네. 그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는 30분 동안 여자는 이별을 준비한다고. 담덕님께서는 지금의 와이프의 친구가 제 옛 애인입니다. 서로 아주 잘 사는데 헤어지고 안 좋게 끝난 커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도 결혼해서 잘 살고요. 주말이면 부부끼리 동반으로 저녁도 먹습니다. 물론 그 친구 남편 되는 친구랑도 저랑 사귀었었다는 것도 아는데 이게 비정상인가요? 하셨습니다. 와, 이건 정말 흔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러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고 뭐 비정상일 거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비정상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상적인 관계가 헤어지고 나서도 이렇게 깔끔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메리칸 스타일 같은. 굉장히 서구적으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사고방식도 서구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일단 헤어지고 나면 그 뒤는 뭐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소녀님께서도 헐리우드네요 라고 써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헐리우드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그러게요. 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게요. 대단하십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담덕님 같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장기간으로 사귀었던 커플, 오래 사귀었던 커플이 헤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면은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길게 사귀지 않고 조금 사귀었을 때? 조금 사귀고 헤어지고 다시 만났을 때 건강해 보이네.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또 가능할 것도 같긴 하네요. 네, 그럴지도 모르죠. 와! 하늘아라빠님께서 카톡 숫자 1에 비밀이 있는데 비행 모드로 해놓으시고 확인하시면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네요. 하셨습니다. 오! 와! 이것도 방법인데요. 그러게요. 이건 약간 연애 초반의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귀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사귀기 전에 약간 관계를 맺고 계신다면은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누가 문자를 보냈을 때 약간 10분 이상, 10분이 넘어서 답장을 하면 그 상대방이 너무나 심적으로 지치게 되는 거고, 약간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답장을 보내면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문자를 보고 즐거워한다는 그런 얘기 본 적 없으세요? 기다리는 시간도 있잖아요. 연애 초반에 고수들은 그런 방법을 쓰나 보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그 사람의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문자랑 10분 정도, 비슷하게. 5분에서 10분 정도 늦게 약속 장소에 나타나요. 맞아요. 물론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신뢰가 깎여요. 맞아요. 네. 문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10분 넘어서 가면 너무 상대방이 문자 보내놓고 10분째 답장이 오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심적으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는 관계에서 잘 되는 거에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만 적당한 기다림을 주게 하는 5분에서 10분 사이는 또 약간 연애 고수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선가 뭐 이런 걸 많이 봤는데요. 물론 어설프게 따라하다가는 관계에서 피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어설프게 따라하는 건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선수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애에서. 맞아요. 또 너무 선수가 되면은 진실된 만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너무 선수같이 보이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네, 어쩌다 트위터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다 그렇게 찌쩍거리면은 선수 마냥 어떤 여자도 당신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는 여자가 남자한테 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항상 vice versa. 예. 맞습니다. 너무 그 어장 관리라고 하죠. 어장 열심히 관리하시면은 그렇죠.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만날 수 있어요. 너무 관리하다 보면 평생 물고기만 키우다 끝나요. 맞습니다. 물고기들 밥만 주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짧게 남았기 때문에 하나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석규가 직업이 사진 찍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찍은 사진은 뭐 SNS 등의 공개들도 하고 하지만은 그게 옛 애인으로 바뀌어버린다면, 그러니까는 그 현재의 사랑이 과거가 된다면은 공개했던 사진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 사진들 다시 꺼내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아파서 꺼내보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예. 그리고 다가올 사랑을 준비하면서 삭제해버릴 것 같아요. 저는 막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랑 만나기 전에 그 어떤 있었던 그런 흔적들은 웬만하면 꺼내보려고도 안 하고 사실 별로 남아있지도 않지만 예, 짧게 그 예의이기도 하고 그게 예의예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오늘 8월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거기 영화 속에서도 사랑을 하면서도 다양한 요소들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권창국 성우님과 그런 얘기들 함께 나눠봤고요. 남녀 사랑 그리고 연애는 역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매주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성우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려야겠습니다. 마칠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성우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곡은 영화 속에 나왔던 일기예보의 해피 크리스마스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난